유튜브 보면 개나 소나 월 1000만원 번다고 하죠. 근데 막상 보다 보면 전부 다 과장된 것 같고 내용도 너무 허황돼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된다 저건 늦었다 뭐는 지금 시작하면 시간 낭비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요즘 유행하는 AI 쇼츠도 해보고 위탁 판매도 해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쉽게 버는 부업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쓸데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 부업들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도 정말 해보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해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 블로그, AI 쇼츠, 위탁 판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국 쿠팡, 그 중에서도 로켓크로스 쪽으로 정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본 부업들 중에 다 배울 거는 있었고 돈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돈이 되냐 그리고 내가 계속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먼저 구매 대행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매 대행은 처음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재고도 안 가져도 되고 초기 자본도 거의 들지 않고 그냥 상품만 올리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완전 다릅니다. 일단 당장에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상품은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일단 뭐가 팔릴지 모르니 상품을 엄청 많이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씩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가 팔릴지 모르니 이 행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 좋게 하나의 상품이 잘 팔리게 되면 귀신같이 다른 판매자가 붙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잘 팔리던 내 상품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구매 대행은. 여기서 추가로 지재권 문제, CS, 배송 지연, 반품까지 겹치게 되면 생각보다 멘탈이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지재권 이슈가 초보자 같은 경우에 못 모르고 올렸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시작은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버티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다음은 블로그. 블로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글만 쓰면 되고 쌓이면 자산이 될 것 같고 애드센스나 체험단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취미로 할 때랑 돈을 벌려고 할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취미로 시작하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요즘 뜨는 유행하는 키워드도 봐야 되고 상위 노출도 신경 써야 되고 체류 시간, 클릭률, 글의 퀄리티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 몇 개 쓴다고 해서 바로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 글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자체가 경쟁도 엄청 심합니다. AI로 쉽게 글을 쓰고 이렇게 쉽게 블로그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예전보다 더욱 경쟁은 치열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쌓이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당장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너무 느리고 중간에 지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음은 AI 쇼츠. 요즘 엄청 유행하잖아요. 양상형 AI 쇼츠 만들어서 딸깍 한 번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번다는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은데 저 또한 AI 쇼츠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너무 쉬웠어요.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고 조회수만 터지면 이거 돈을 너무 쉽게 벌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막상 해보면 조회수랑 수익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운 좋게 떡상하는 조회수가 나와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지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비슷한 영상도 너무 많고 AI 컨텐츠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초반에 반짝했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회수만 가지고는 생각보다 크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품을 연결하든 쿠팡이츠 링크를 붙이든 뒤에 수익 구조가 있어야 실제로 돈이 됩니다. 그러니 AI 쇼츠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돈이 되는 부업이라기보다는 구매자들을 유입하는 채널로 써야 맞는 구조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위탁 판매. 이것도 처음은 구매 대행이랑 비슷한 결로 좋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고를 안 가져도 되고 초기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주문만 들어오면 제가 그걸 보내주는 시스템이라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공동 구매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보면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과 마찬가지로 재고를 안 가져도 되고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잘 팔면 수익 구조도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판매력 싸움입니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누가 더 상품을 잘 보여주냐, 누가 더 잘 찍느냐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품
상품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컨텐츠 감각, 그리고 트렌드, 마케팅 감각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저같이 이런 센스가 없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결국 여러 부업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쉽게 돈 버는 건 없구나. 그런데 반대로 시스템, 구조만 확실하게 잘 만들면 돈은 벌린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만 계속 갈아 넣는 구조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이걸 잘할수록 생산성은 커져야 된다. 세 번째,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벌려야 되고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네 번째,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본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 하나하나를 생각하니 결국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쿠팡이었고 그 중에서도 로켓그로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로켓그로스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한번 구조, 시스템을 잘 잡아놓으면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싱하고 등록하고 쿠팡 창고 입고하고 광고 집행하고 이 흐름만 잘 잡으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성되고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어떤 게 쌓이냐? 내가 팔아본 경험도 쌓이고 상품 보는 눈도 쌓이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등 제작하는 감도 쌓이고 광고 집행하는 감도 쌓이고 이런 감들이 쌓여서 결국 실력과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잘 거쳐지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상품은 팔리고 매출은 일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진짜 다른 부업들과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켓그로스가 무조건 정답이다. 누구나 무조건 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해본 것들 중에서는 시간 대비, 성장 가능성 대비, 그리고 나중에 본업으로 확장할 가능성까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돈은 벌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용돈벌이 부업 말고 어느 정도 구조를 쌓고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분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해본 기준으로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구매 대행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블로그도 맞을 수도 있고 AI 쇼츠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떠한 분야든 거기서 잘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누구는 월 1000 번다, 월 1억 번다, 이건 쉽다, 이건 어렵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걸 찾다가 결국 쿠팡 로켓크로스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부업을 고민하시거나 뭐 하면서 돈을 벌지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